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가짜 남편 사건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최근 JTBC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옥시부인전이 화제인데요. 이 드라마는 과거 16세기 프랑스와 조선에서 벌어진 가짜 남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의 가짜 남편 사건은 대학자 이항복이 유연전이라는 소설로 남겼을 만큼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야기는 1558년 대구의 한 양반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에 살던 유혜원이라는 양반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유치와 막내 유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둘째 아들 유유는 32세의 나이에도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사실 유유는 1549년 영천에서 치러진 향시에 합격했었지만 다른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죠. 당시 향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응시가 허락됐고 다른 지방 출신은 합격하더라도 취소당했는데 이를 빈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3년 동안 자식이 없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 결국 집을 나가버립니다. 특이한 점은 유유가 체구가 작고 수염도 없었으며 목소리도 여성처럼 가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집안의 불행도 겹쳤습니다. 1557년 겨울 유혜원의 대구 집에 큰 화재가 발생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유유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당시 사람들은 그가 마음의 병을 앓아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혜원은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렇게 4년이 흐른 후인 1562년 여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주에서 유유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유유의 매형 이재였습니다. 이제는 유연의 누나와 결혼했다가 사별한 후 재혼한 상태였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처가와 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주의 유유는 사실 최은규라는 사기꾼이었죠. 그는 무당 노릇을 하며 사기를 치는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유씨 집안의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형의 노비 이름부터 시작해서 형수의 안부, 장례식 때 있었던 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지장사에서 주역을 읽다가 시를 지은 일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유유의 아내 백씨도 진짜 남편이라며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최은규는 첫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백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백씨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시동생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조선시대에는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지만 자녀가 없는 과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시댁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동생 유연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백씨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유연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절대 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수염도 많았으며 목소리도 우렁찼거든요. 형의 특징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결국 유연은 최은규를 관아에 고발했고 위기를 느낀 최은규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유의 아내 백씨가 시동생 유연을 고소한 거죠. 백씨는 밤낮으로 울며 경상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시동생 유연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당시 조선에서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을 임금의 귀에 알린 사람이 대사관 박계연이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강상제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졸지의 살인 피의자가 된 유연은 대구부 옥사에 갇혔고 서울로 이송되어 삼성교자를 받게 됩니다. 삼성교자란 죄가 중한 강상제수를 의정부, 의금부, 사원부가 함께 신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의금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에 정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유유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을 죽인 동생의 범죄를 밝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지만 있었을 뿐이었죠. 조선의 형법은 혐의자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을 사건의 최종 해결 단계로 삼았고 이를 위해 고문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유연은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하고 진짜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579년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유유가 평안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천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미친 척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선비가 그를 우연히 만났는데 미친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해 경상도를 왕래하면서 여러 증인들을 만나보았고 결국 그가 진짜 유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사건은 재조사되었고 숨어 살던 최은규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은규는 압송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최은규는 원래 무당이자 사기꾼이었고 유씨 집안의 여종과 결혼한 적이 있어 집안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방술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재주가 있었고 무당들을 모아 도량을 열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건에 배우의 유유의 매형 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은규의 아내인 춘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가 처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들을 보내 최은규를 유유라고 확인하게 했다고 하죠. 결국 이재는 고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64년 명종실록과 1580년 선조실록에 두 차례나 기록되면서 조선을 뒤흔들어 놓은 가짜 남편 사건이 종결되었죠. 한편 되살아 돌아온 유유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안도 용강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 후 고향 대구로 돌아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시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불안한 위치와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비극은 무고한 동생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도덕과 윤리의식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더 큰 비극을 낳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집안 재산 때문에 일어났던 조선시대 가짜 남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